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중진과 초선 소장파 간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출마 준비 중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아직 출마 선언은 안 했지만 예상 후보군이 10명을 넘어가면서 국민의힘은 컷오프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준우 반장이 관련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노련미냐 패기냐, 베테랑이냐 젊은 피냐,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등장하는 단골 멘트입니다. 경험이 많은 선수와 신인 선수가 경기를 벌일 때 클리셰처럼 쓰이는 말인데요. 지금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초반 상황이 딱 노련미와 패기의 대결입니다. 중진 대 초선 소장파 간 대결 구도로 전개되고 있는 건데요. 초선 소장 그룹의 초반 돌풍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2030 세대 대변인을 자처하며 당대표 도전 의사를 밝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저렇게 13.9%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11.9%를 얻은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앞서는 이변을 연출한 건데요. 여기에 초선 대표론의 주역인 김웅 의원도 8.2%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4선 홍문표, 5선 조경태 등을 그 쟁쟁한 중진들을 앞지른 결과가 나온 건데요. 중진 의원들도 예상치 못한 결과에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초선 소장 그룹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는데요. 먼저 포문을 연 건 주호영 전 원내대표였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당도 정권을 되찾아서 존속하느냐 아니면 10년 야당이 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선거인데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성장을 위한 무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 결국 경험이 많고 노련미가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번 당대표가 신인들의 성장 일기를 위한 재료가 돼선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 전 원내대표, 평소 취미가 등산이었나요?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를 원정하려면 동네 뒷산만 다녀서는 안 되고 설악산이나 지리산 등 또 중간 산들도 다녀보고 원정대장을 맡아야 하지. 이 대선이라는 이 큰 전쟁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채 그냥 포부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 전 원내대표 어몽길 대장의 심정으로 이번 당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던졌나 봅니다. 당대표를 에베레스트 원정 대장에 빗댄 건데요. 대선까지 당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게 에베레스트 등반만큼이나 어렵다는 말이겠지요. 패기와 포부만으로 안 된다고 못 박은 건데요. 너 두 번 다시 산에 오를 생각하지 마, 알았어? 도와주신 건 고맙지만도 저 산이 아저씨 것도 아니고 말씀이 좀... 너도 똑같은 야. 대장 말 안 듣고 지 잘났다고 혼자 설치는 새끼들은 산에 오를 자격이 없어. 다른 사람 피해 주지 말고 당장 항구로 꺼져. 응? 네, 소장파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 주 전 원내대표의 도발을 당연히 가만히 듣고만 있지는 않았겠죠. 곧바로 답글을 남겼는데요. 옛 시졸 응용해서 역공했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왜 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왜만 높다 하더라. 조선시대 문신인 양사원의 시조입니다.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사람이 마음먹으면 못 오를 리 없다는 자신감이 담겨있죠.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에베레스트가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산이라는 문장으로 첫 올렸는데요. 주 전 원내대표를 향해서 803만 5번 올랐다고 직격했습니다. 자, 803, 대구와 경북 남부에 걸쳐 있는 산입니다. 주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 대구 수성구죠. 여기서 내리 5번 당선됐습니다. 이를 두고 803만 5번 올랐다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803만 다니던 분들은 수락산과 북한산, 관악산에 도전하는 후배들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험지도 아니고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만 5선을 한 건 자랑할 게 못 된다고 비꼰 셈입니다. 이렇게 중진과 초선 소장파가 각을 세우고 있는 사이 또 한 명의 주자가 가세했습니다. 주 전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5선인 조경태 의원입니다. 조 의원은 중진 의원이지만 젊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여당보다 더 젊고 여당보다 더 혁신적이고 여당보다 더 쇄신해야 합니다. 젊고 개혁적인 5선 저 조경태가 국민의 힘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1968년생인 조 의원은 37살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후 내리 5선을 했는데 아직 50대 중반입니다. 주전 원내대표보다도 8살 어립니다. 비슷한 선수의 다른 의원들에 비해 젊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노련미와 젊은 피를 모두 갖췄다는 점을 앞세운 겁니다. 마음 많은 초선 소장파에 끼고 싶은 중진 의원이라고 보면 될까요? 여기에 맞선 초선 소장파 또 다른 주자 한 명이 막판 저울질에 들어갔는데요. 바로 김은혜 의원입니다. 지난주 중후반부터 주변에서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현재 초선 당권 주자는 김웅 의원이 유일하죠. 김웅 의원에게 집중된 중진 의원들의 견제를 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또 당은 떠났지만 아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초선 대표론에 힘을 실으면서 김은혜 의원의 고심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의 변화를 하는 것은 새로운 인물이 당대표가 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건 없다. 그러니까 세게 붙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결국은 당대표가 돼서 우리가 만들었던 그 정강 정책을 실현을 하라. 전당대회 무더기 출마가 예상되면서 국민의힘은 컷오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후보군만 해도 10여 명이죠. 후보가 너무 많으면 정견 발표나 토론회도 원만히 진행되기 어려울 텐데요. 컷오프제를 도입해서 1차적으로 후보를 걸러낸다는 계획입니다. 당대표 후보를 4명에서 6명 정도로 줄여서 원활하게 선거를 치르자는 취지입니다. 후보들이 너무 좀 많이 출마를 하시고자 할 때에는 선출의 편의상 컷오프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결을 해서 사무처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혹시 컷오프 명수도 정해졌을까요? 아직 그거는 출마하실 분이 확정이 안 돼서 후보 등록한 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전당대회 일정부터 확정했는데요. 후보 등록은 이달 22일까지 받기로 했고요. 다음 달 11일에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컷오프 방식은 출마자가 모두 정해지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중진 대 초선 소장파 구도, 주호영, 이준석 신경전.